기온이 1.5도 올라간다 해도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1.5도라는 숫자가 마치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로 여겨졌기 때문일까? 하지만 기후변화의 맥락에서는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숫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AI가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가능성은 99%에 이른다. 간단히 말해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노아 디펜바우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반스는 AI를 통해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았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기온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학습해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5도는 이미 넘어버린 목표일 뿐만 아니라 2도 초과 가능성도 50%에 달했다. 더 나아가 이번 세기 중 가장 뜨거운 해는 1.8도를 초과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한다.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여름이 더워지는 정도가 아니다. 더위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결과는 극단적이다. 남아시아의 도시는 폭염으로 불타오르고 지중해 연안의 관광지는 더 이상 휴양지가 아니라 전력 부족, 물 공급 차질, 구조 인프라 붕괴와 같은 문제로 혼란에 빠진 재난 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사라지고 중부 유럽의 강물은 더 자주 마를 것이다. 이건 단순히 더운 여름을 견뎌내는 문제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고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 수확을 줄여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일으킨다. 더군다나 기온 상승은 기후 재앙을 더욱 자주 불러일으킨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기후 재난 뉴스는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AI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말하지만 AI는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기후 모델도 사람의 예측과는 다르다. 기존의 기후 모델은 다양한 변수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불확실성이 컸지만 AI는 과거의 데이터와 관측치를 학습해 그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AI는 전 세계의 기온 상승 패턴을 학습한 후 기존 기후 모델의 예측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더 정확한 온도 변화를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기온 상승 경향이나 이상 기후 발생 확률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반스 교수는 AI는 기존 모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이미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인도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전멸해 기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답은 있는가?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답은 간단하지 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적응한다는 건 단순히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더 많이 돌리는 것이 아니다. 홍수에 강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뭄에 견디는 농작물을 개발해야 하며 이재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노아 디펜바우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앙적 영향을 되돌리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극심한 폭염, 홍수, 가뭄 등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와 농업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 적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이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거대한 방벽을 구축했으며 일부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후 적응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1.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이 선을 넘으면 재앙이다라고 경고한 임계점이다. 불행히도 그 선은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 AI가 내놓은 예측은 더는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고
폭염으로 도로가 휘어지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행동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적응에 투자해야 한다.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1.5도를 넘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다. 다만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I는 1.5도 이상 상승할 확률이 99%라고 말하지만 100%는 아니다. 이는 여전히 행동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노력이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직 한 줄의 여백이 남아있다. 그 여백에 우리가 어떤 결말을 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다. 마치 이 문구처럼 희망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선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그 방향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힘든 길이 가장 필요한 길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 길을 갈 때다.